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레스토랑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스테이크 가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했어요. 하나는 $28, 다른 하나는 그냥 28. 달러 기호 하나를 뺐을 뿐인데 사람들의 지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특정 정보에 끌리고 공유하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지 전파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왜 무언가를 남에게 전달하는가? 심리학자 어빙 고프만은 1959년 연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대 위 배우처럼 항상 자신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상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진, 친구에게 보내는 링크, 대화 중 꺼내는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표현의 도구인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신경과학자 다이아나 타미르와 제이슨 미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회로, 즉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켜지는 겁니다. 즉,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쾌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공유할 때 더 만족감을 느낄까요? 바로 남들이 모르는 정보, 희귀한 지식, 내부자만 아는 것들입니다. 이걸 공유하면 자신이 더 특별하고 정보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의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1996년 심리학자 존 바그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단어 조합 게임을 시켰는데 한 그룹에게는 주름, 회색, 지팡이 같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했어요. 그 결과 실험 후 그 그룹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도 복도를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점화 효과입니다. 특정 자극이 이후의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이에요. 이 원리는 일상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가게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면 프랑스 와인 판매가 늘고 독일 음악을 틀면 독일 와인 판매가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점원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환경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 채로요. 자주 노출되는 것, 일상과 연결된 것일수록 우리 머릿속에서 더 자주 떠오르고 결국 더 많이 공유됩니다. 한 번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감정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러셀은 감정을 두 가지 축으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긍정과 부정, 다른 하나는 각성도입니다. 각성도란 쉽게 말해 감정의 에너지 수준이에요. 기쁨, 분노, 공포, 경외감, 각성도 높음, 슬픔, 만족감, 평온함, 각성도 낮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각성도 높은 감정일 때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합니다. 심지어 분노처럼 부정적인 감정도 각성도가 높으면 공유율이 올라가요. 이건 진화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위험하거나 흥분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주변에 알려야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우리 뇌는 아직도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있어요. 감정 전염입니다. 심리학자 엘레인 헤크킬드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감정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실제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감정도 전염돼요. 이게 바로 감동적인 영상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가 폭발적으로 공유되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1951년 심리학자 솔로몬 아시의 실험을 아시나요? 직선의 길이를 맞추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실험 참가자 주변에 오답을 자신 있게 말하는 바람잡이들을 배치했더니 75%의 참가자가 적어도 한 번은 오답에 동조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명백히 틀렸다는 걸 보면서도요. 이게 바로 동조 심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행동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일수록, 눈에 잘 보이는 행동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길을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냥 지나치지만 5명이 쳐다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되는 것처럼요. 행동이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따라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신경과학자 폴 잭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신경결합이라는 현상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화자의 뇌와 청자의 뇌가 동기화된다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직접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뇌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나 통계보다 이야기를 훨씬 잘 기억해요. 심리학자 로저 생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로 생각한다. 우리가 경험을 기억하는 방식, 꿈을 꾸는 방식,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 모두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될 때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정보는 잊혀도 이야기는 살아남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에 감염되는 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환경이 만들어내는 무의식적인 현상, 강렬한 감정이 주는 에너지,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본능, 그리고 이야기에 반응하는 뇌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맞물려 정보의 전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전파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그 영상을 공유했는지, 왜 그 제품을 샀는지, 왜 그 뉴스에 분노했는지,